누구 오신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드디어 오셨군요.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드디어 오셨군요. 이른바 묻지마 살인이 잇따르면서 범죄 심리 분석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좀 인식되는 이런 단계에 있다고. 다리로 이어지는 부분에 패턴을 가진 흙이 묻어 있어요. 안 보여. 아니 왔다니까 거의 여기. 아, 너 딱 봤는데 상당히 소질이 있다. 보니까. 지하철에서 누가 먼저 일어나나 싹. 먹지 먹고 싶다. 환영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국 최초의 프로파일러 1호시잖아요. 1호 국내 1호. 아, 근데 그런 1호 이런 건 좀 안 하신다. 왜요? 그 뭐 1호, 2호 이런 거를 사실은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역할을 하고 퇴직했으면 네. 그냥 전직 프로파일러다 이러면 되지. 네. 내가 이러니 네가 이러니. 아 그러면 저희가 뭐 장충동만 가도 예. 원조집이라고 쫙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라디오스타에서 1호 아니고 원조다. 그랬어요? 다 편집됐더라고. 그냥. 그럼 여기서 하면 되겠네요, 원조. 원조. 여긴 내드립니다. 대한민국 원조 프로파일러. 사실 여기 표창원 씨가 먼저 왔다 가셨잖아요. 네. 표창원 씨가 추천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추천은 아니고 예. 이제 무슨 한번 만났어요. 이제 네. 거기 갔다 왔다고 또 자랑을 하더라고. 떡볶이 이거 왔다 갔다고. 떡볶이 알아? 또 몰라. 괜히 시비를 걸었더니 너무 재밌다고. 그래서 그 기회 되면 한번 가봐. 그러던 차에 마침 전화가 하셨어요. 전화가 그때 또 마침 왔네. 아니 근데 표창원 씨 옛날 얘기 들었는데 어우 옛날에 대단하셨던데요. 그 연설문에 수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수정 요청을 받아들일 때까지 졸업식 훈련 및 졸업식을 보이콧합니다. 안 하는 거지. 배창원 교수 성격이 네. 좀 그래요. 네, 좀 반듯하고 네. 대쪽 같은 딱 이렇게 정해놓은 기준에서 벗어나면 불편해하고. 감히 비하자면 약간 전대일 느낌이 있을 정도로 뭔가 먼저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룬 거는 별로 없어. 그냥 됩니다가 끝나. 거기까지인 거야. 아 근데 너무 이러면 안 되겠다. 근데 되게 친해요. 아니 친해 보이시는 찐친이어서 할 수 있는 말이는 게 느껴져요. 선생님 방송인이어서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또 잘 맞아요, 선생님? 그 전에 했던 일하고도 다 다른 일인데. 그 신선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의 생각보다는 네. 궁금하고 호기심이 들고. 근데 이제 현직에 있을 때도 인터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큰 사건 나면 막 기자 막 수십 명 와 있는데 막 브리핑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울렁증은 별로 없어요. 그때 좀 카메라 단련이 울렁증. 돼가지고. 훈련이 돼 있으니까 그 정도. 그때 좀 단련이 돼가지고. 그러면 그 녹화장 가는 발걸음이 가벼우세요? 아니면 가벼워요. 그 맞으시는 거예요. 잘 맞으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 잘 안 맞는 분들은 발이 안 떨어지고 떨리고 막. 전날 막 심장 뛰고 아침. 그건 이해는 가요. 네. 근데 저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럼 예전에는 그 어떻게 보면 범죄자들 분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언제 분들이 어디 있어요? 나쁜 범죄자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네, 범죄자들. 근데 요즘은 좀 누구를 좀 많이 만나나요? 이런 분들. 너무 정말 행복해요. 그래요? 너무 미소가 좋으세요? 튀어지고 예. 그 전에는 예. 진짜 나는 안 웃었어요? 웃을 일이 없었지. 어머. 그래서 퇴직하고 나서 달라진 건 막 지금도 재미가 웃으시네요. 웃는. 예. 네. 이게 나는 바뀐 거. 웃으실 때 웃음이 생겼어. 활짝 웃으시는데 저 처음 봐요. 이거 이런 모습 처음 봐. 근데 요즘 그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거기 저자 머리 권일용 그 계시길래 야, 설마 2분의 1댁인가 고민하셨어요. 왜냐면 주인공이 김남길 씨라 방향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 느낌이. 그래가지고 아니 그런 말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본인 얘기는 아니고 그죠? 본인 얘기 맞으신 거예요, 그게? 원작자.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이라고 제가 책을 낸 이유가 네. 이거는 누구 한 개인의 능력이 아니고 범죄와 악에 대처하는 건 네. 그들이 다 모여야 돼요. 함께. 그렇죠. 누군가 선택하고 또 그 일을 하게 되고 동료들이 있고 또 수사관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범인 체포하는 거지 네네. 프로파일러 개인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틀이라고 써놓고 그걸 이제 책을 발간을 했는데 그 드라마를 한 권을 사겠다. 그래서 제가 거절을 했어요. 처음이에요. 이거를 이게 사실 피해자들이 또 이렇게 보시면 그죠. 동의를 얻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고민을 한참 했는데
좀 이것을 그게 목적이 아니고 악에 대처하는 사람들이 고군분투한 모습을 보면서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메시지로 하겠다. 그래서 대본 작업할 때 많이 회의를 하고요. 같이 좀 많이 회의를 하고 또 현장에 가서 녹화할 때 자주 가서 현장까지 가셨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프로파일러를 실제 본 사람이 없잖아요. 배우나 작가나. 그리고 범인을 또 본 사람도 없잖아요. 그렇죠. 유일하게 나만 경험한 일들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써줘요. 가로치고 뭐 예를 들면 이때 뭐 이용철은 이런 말, 뭐 고개를 숙이다 이렇게 해서 예. 실제 그 느낌들이 적어주면 이제 리허설 할 때 옆에서 이렇게 뭐 얘기도 해주고 현장 만들 때 피도 뿌리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이 더미 있잖아요. 네, 더미. 그 더미를 놓고 막 이제 현장처럼 만들어 놓으면 네. 저는 현장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현장에 가면 이렇게 하는 동작들이 있어요. 저도 모르게 몸에 밴 루틴 뭐 이렇게 쳐다보는 모습 뭐 이런 거를 금방금방 따라하더라고요. 김남길 씨가 김남길 씨, 진성길 씨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진짜 캐치해서 직접 구현해야 돼. 김남길 씨 볼 때, 나 같은데? 이렇게 좀 난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처음에 김남길 씨가 캐스팅이 된다 그랬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예. 드디어 나이 시대가 오는구나. 뭔가 이제 피부가 체감하는 날 오는구나. 오는구나. 진짜 믿어지지가 않았죠. 네. 김남길 배우와 저희 얼굴 싱크로율을 누가 했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는 영상 분석 전문가가. 근데 저는 소수점 15자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완전 디테일하다. 그렇지. 0.20 침차 뭐 이렇게 있겠어요. 0.2면 그냥 사진이가 달려있다 똑같다. 아예 그냥 눈, 코, 입 서로 있다. 서로 있다. 또 있을 때 있다. 그냥 사람이다 같은 사람일 뿐이다. 직립보행하는 사람이다 그냥. 사람이다 이 정도. 야 분석을 했다는 게 너무 웃기네요. 근데 그분 감정서를 썼어요. 이제. 예예예. 내가 법정에 나가면 둘은 다른 사람이라고 진술하겠습니다. 1회 할 때 네. 드라마 1회 할 때 네. 후배 프로파일러들이 네. 우리 집에 와가지고 집에 와서 같이 보셨구나. 선배님 오늘 이제 나옵니다. 야 나야. 야 김남길 나야. 알지? 그래서 너무 그 시크로요? 후배들한테도 좀 자랑스럽고 네. 그 후배들이 고마운 게 자신들의 미래의 모습으로 생각을 해요. 또 걸어가야 할. 그걸로 보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용기를 가지니까 고맙죠. 그럼요. 근데 이렇게 선배님들이 그 털을 닦아 놓으시니까 사실 후배들이 자리가 있는 거죠. 사실. 맞아요. 네. 후배들한테 이제 묻어가는 거죠, 제가. 겸손하신 거지. 네. 근데 그 오늘 사실 주제가 그 맞아, 키워드가 맞아. 착한 사람이거든요. 아, 네네.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은 착한 사람이십니까? 저는 착한 사람이 한 70%? 70%. 나쁜 사람은 아니고요. 네. 30%는 틀에 좀 갇히기를 싫어하는 사람. 어떤 틀 안에서 좀 벗어나는 것이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좀 잘 본방.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팀이 이렇게 있으면 회의 때 아예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자 여기는 계급도 없어. 뭐 그냥 내가 경력이 많은 이 수사 경력이 나는 용의자라고 주장을 할 테니 니네는 아니라고 주장을 해서 싸워보자. 이렇게 회의를 해요. 시뮬레이션을 신개념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1년차, 2년차 지나갈수록 스스럼이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퇴직하고도 팀장님이라는 소리 안 해요. 다 선배라 그래요. 야, 선배님 오늘 밥 좀 사주세요. 뭐 이러면 되게 너무 그럼 지금도 그런 전통이 이어지고 있나요? 회의하는 거 처음 만드신 거. 프로파일링 회의만 그렇게 해요. 이런 형태의 회사들이 요즘 많이 생기거든요. 수평조직. 전화로 프로파일러를 권유받았다고 하는데 이건 좀 어떻게 된 일이에요? 예. 지금 현직에 계신 그 진성기 역할 네, 하신 네. 분이 성함이 특이하세요. 윤외출이에요. 과학수사 개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서울경찰청에 전화가 와가지고 무슨 프로파일러를 네. 만들어야 되는데 올 거냐고 경찰청에. 네. 저는 지금 엄청 바쁩니다. 그걸 끊어왔어요. 네. 한 달을 전화해요. 너 와야 돼. 계속 안 하신다고 하시다가 한 이유가 뭐예요? 그죠? 딱 결정적으로 합류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진짜 그 한마디 했어요. 내가 너를 승진시켜줄 능력은 없다. 근데
이 업무를 하면 너의 미래가 밝아지고 조직에 엄청난 큰 기여를 하게 될 거다. 그것이 바로 피해자들을 위한 일이다. 이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대단하시네요, 그분도.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제 갔죠. 한두 달을 아무것도 안 시키는 거예요. 네. 그 업무를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뭘 시키지를 않아요. 그러겠다. 어디다가 갑자기 어디 수입을 팀은 있는데 일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유네츠 계장한테 뭘 일을 시켜라 했더니 자기도 모르는데 그냥 하지. 그냥 하재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난관을 극복해야 되나. 그래서 범죄자를 그때부터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만나서 물어보자. 그래서 뭐 너는 왜 그 집을 선택했냐, 이 많은 집 중에 왜 그 집 들어갔냐. 이제 이게 쌓여가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한 100명, 200명이 넘어가니까 범죄 현장에 딱 나가면 아 이거 이렇게 된 거야. 이게 보이기 시작. 느낌이 딱 보이기 와. 시작하는 거야. 왜 근데 한 달 동안 왜 교수님만 이렇게 전화를 해서 했을까? 이게 이유가 뭘까요? 그거를 저도 몰랐어요. 예. 근데 자, 현장 경험 많지. 8년이나. 형사 해봤지. 그리고 나이가 어리지. 나이가 그래서 30대 중반이니까 얘도 오래 써먹겠구나. 아, 이유가 거기 있었구나. 경험도 있고. 어? 예. 형사 2,500명의 그 인사카드를 다 뽑아가지고 아, 그 중에서 분석을 선발을 한 거예요. 2,500대 2,500대 1로. 뽑힌 거네요, 완전히. 어떻게 보면 그 당시만 해도 능력을 인정받고 계셨네요. 왜냐면 제가 CSI 하면서 계속 특진을 했거든요. 너무 실적이 좋아가지고. 아, 실적이 좋아서. 지문 채취해가지고. 근데 예. 미련은 없어요. 네. 아, 근데 그 드라마에서 보면은 그 현직 수사팀하고 갈등이나 대립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그 당시에 그러셨나요? 초창기는 이제 오해를 하는 거죠. 수단 니네 왜 나와? 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구나. 8년이나 CSR을 해서 네. 나도 현장 볼 만큼 봤어. 근데 넌 수사팀 아니잖아. 그 팀이 그래. 안 되고. 그럼 미안해. 미안해. 그럼 이제 사진 또 보고 네. 야, 나 있잖아. 너는 수사 개입하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계속 또 대화를 해서. 프로파일러는 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MC들 계시잖아요. 네네. 이분들의 역할들은 사실 대상자가 말을 많이 하게 그럼요.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이잖아요. 그럼요. 예. 프로파일 똑같아요. 그러니까 범죄자를 뭐 내가 막 설득시키고 이해시킨 게 아니고 말하고 싶은 걸 자꾸 질문을 해. 그래서 자기가 자꾸 여러 얘기를 하면서 그 내용 중에 이제 하나씩 포착을 하는 거죠. 아, 순간순간이구나.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프로파일링 다 하고 살아요. 그래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보통 왜 사람들 처음 만나도 네. 이렇게 대화해보고 이렇게 보면은 대충 아, 이 사람 성격이 어떻고 나랑 잘 맞는지. 캐치하죠. 예, 나하고 좀 맞는 사람인지 성격이 어떤지 대충 알잖아요. 네. 그게 프로파일링이에요. 그때는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또 많은 분들이 범인이 잡히고 나서 심리 분석하는 사람으로 알거든요. 예. 그 업무는 가장 마지막 업무예요. 아, 다 하고 나서. 그러니까 현장에 일단 투입돼가지고 네. 현장에서의 행동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4명이 이렇게 앉아 있다가 네. 그대로 이제 도망가거나 없어졌어요. 사건이 벌어지고. 네. 그러면 여기에 앉아있던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한 사람이고 여기는 무슨 일이 있었고 이렇게 현장을 재구성을 하죠. 현장 지구상. 최초 뭐 원조라고 하면 부담감 같은 건 없었어요? 당연히 있죠. 있죠. 그거는 이제 내가 물어볼 사람이 없잖아요. 아, 그렇죠. 선배가 없어요. 선배도 없고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먼저 걸어온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면 내가 욕먹는 건 괜찮아요. 사람이 살다가 뭐 못할 수도 있죠. 그렇죠. 실수할 수 있죠. 근데 그 실수는 예. 또 다른 누군가 희생이 돼요. 아, 부담감이 없어. 이 부담이 예. 죄책감처럼 남아있어요. 실수가 용납이 안 좋고. 내가 실수하면 수사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또 누군가 피해자가. 뭔가 피해자 생긴다. 이건 정말 내 스스로 용서할 수 없는 그렇겠네요. 그 결정 그 한순간 한순간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겠네요. 엄청난 무게죠. 힘든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버티고 있어야 될 무게였던 거지. 돌아보니까 힘든 거지. 그때는 뭐 그냥 버틴 거네요. 그냥 뭐 사표 진짜 넣고 다녔어요. 아, 진짜. 사표 품고 다닌 거예요, 그러면? 부서 이동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보내주니까. 아, 안 보내주니까. 제가 퇴직할 때도 청장이 결제를 안 해줄 정도였어요. 아, 퇴직하실 때. 사표를 냈어. 한 번. 아, 사표를 냈어요. 예전에. 예전에. 예. 그리고 부르길래 그냥 갔지. 아, 그냥- 멋있게. 예, 멋있게. 집에 와서 한 3일 지났는데 아무도 전화를 안 하니까. 그럼 성우라가?
서운해. 그래서 아 이거 진짜 잘렸나? 어떻게 된 거지? 전화를 싹 했더니 팀장이 야 3일 시합 주면 나와 이 자식아. 네? 아, 그렇지, 그래. 아 대박이다. 그렇게 그냥 겪는 거예요. 예. 그냥 휴가 갈 시간도 없고 누가 싫어하는 사람도 없고 사표 한번 내고 순간국에서 그냥 사표 한번 내봤더니 한 사람이 그냥 좀 안 쳤더라고요. 삶을 쉬어라 이렇게 한 것 같네요. 그러면은 가장 기억에 남는 최악의 범죄자가 있어요? 저는 누구라고 보세요? 모든 사건의 피해자가 생각이 나요. 아, 피해자가. 93년, 4년, 5년을 넘어가면서 이제 우리 사회의 범죄가 변화되기 시작을 했잖아요. 네. 지존파, 기억나요. 갑판이지. 네. 사회 불만을. 그런 범죄가 사실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네. 잔혹한 범죄가. 일명 지존파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난 겁니다. 20대인이들은 돈 많은 사람들을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범죄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난 인간이 아니야. 그래서 정말 죽일 사람 못 죽여서 한이 맺혀. 그런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니까 야 이거 증거도 많이 남지도 않고 동기도 불분명하고 피해자는 아무 이유 없이 희생당하고 이런 범죄가 앞으로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양성을 해야 되겠다. 한국에도 이제는 이런 사이코패스 범죄가 나올 거다. 미리 머지않아. 머지않아. 와. 근데 실제로 나왔죠. 2003년에 유영철이가 나왔거든요. 너무 빨리 생각. 빨리 나오냐. 그러니까 제가 3년 만에 나. 뭔가 이건 준비하기도 전에 이제 이놈하고 막닥뜨려 버린 거죠. 네. 무고한 시민들을 닥치는 대로 살해했습니다. 한 달 보름 새 부유층 노인을 대상으로 삼아 8명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이후 몇 달 동안 강남구 역삼동 일대와 서대문구 노고산동의 골목길 등으로 불려나온 전화방 여성 10명이 똑같은 수법으로 희생됐습니다. 이 기회로 여성들이 함부로 뭐 몸을 놀리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부유층들도 좀 각성했으면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체포하고 나서 네. 증거물을 많이 이미 찾았어요. 아, 그랬군요. 네. 예. 근데 증거가 없이 걔네들은 절대 말 안 합니다. 아, 증거 있으니까 실토한 것도 이유가 자기 몰리니까. 집에서, 자기 집에서 뭐 혈흔 DNA 다 나오고 아, 그랬구나. 네, 뭐 예. 범행도 찾고 경찰이 네. 다 그리고 나서 이제 궁지에 몰리니까 야 일로 와 내가 자백할게 너 니네 일로 와 이런 오만함 이제 드러내. 어떻게든 머리 위시려고 하는 거네요. 대박이다. 그리고 뭐 방송에서 얼마 전에 편지가 왔어요. 네. 방송으로 첫 줄에다가 나는 권일용 프로파일러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유영철이.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유영철이요? 네. 직접 잡힌 거. 왜요? 거봐 이렇게 반응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종하는 괴롭히려고. 괴롭히려고. 이게 지금 그 한마디에 혼란을 주고 있잖아. 지금 정민 씨는 왜 그랬지? 권일용 거짓말한 건가? 진짜 그런가? 우리가 반응을 하고 걔가 있고.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어? 이런 사람 있을 거예요, 분명히. 맞아요. 이때니까, 한 명은 이때니까. 거기에 더 중요한 건 저를 통제하는 거지요. 예. 내가 설명하고 다니잖아. 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이코패스들은 예. 순식간에 사람들을 조종하기 때문에 형사나 프로파일러들이 일반인들 대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런 그 사이코패스들은 죄책감 같은 게 없나요? 없어요. 공감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요. 아, 그래요? 이해는 해. 내가 이런 행위하면 저 사람이 힘들겠구나 하는 이해는 해. 이해는 하는데 머리는 공감이 없어. 공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정말 끔찍한 방법으로 살해를 해도 죄책감도 없고 미안할 이유도 없고. 미안하지도 않고요. 근데 옛날부터 약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범죄자는 그 범죄 현장에 무조건 다시 온다. 거의 그렇나요? 그게 정말 의미 있는 말이에요. 뭐냐면 궁금해서 오거든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사는 되고 있는지 밝혀졌는지 내가 한 행동이 이제 궁금해서 오는 건데 지금 올 이유가 없잖아요. 인터넷이 다 올라오잖아요. 아, 다 올라오니까. 지금은 안 오는구나.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유영철이가 뭐라 그랬냐면 너 범죄는 가봤냐 그랬더니 아니 기사 다 올라오는데 난 댓글도 달고 그랬어. 뭐 진짜요? 댓글도 달고 그래. 야, 요즘 인터넷 세상이라 범죄 현장에 안 가는 거야. 2000년대 초반인데도 이게 문화가 바뀌는 거죠. 정남규 뭐 이런 얘기. 정남규도 굉장히 잔혹한데 그러니까 유영철이나 뭐 강호순 이런 애들이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막 오만하잖아요. 예. 정남규는 아니에요. 안 그래요? 내가 말이야 사람 죽일 때 막 신나서 얘기해. 신도 나고 감정이 막 감정이요. 그때 상황으로 가 있는 거예요.
할머니를 배웅하고 집으로 가던 여고생을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고 남자친구와 헤어져 귀가하던 여대생을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정 씨가 저지른 강도살인은 확인된 것만 모두 8건. 정 씨는 엽기적인 묻지마식 살인 행각으로 5명의 여성들을 살해했고 8명을 중태에 빠뜨렸습니다. 예를 들면 뭐 신문 스크랩을 해가지고 자기 범죄에 대한 관심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압수수색을 가는데 쭉 보다 보니까 머리맡에 신문들이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는데 머리맡에 펼쳐보니까 다 자기가 범행한 내용이 나온 보도된 장면들. 그걸 다 스크립을 한 거예요? 야, 들어놓아가지고 한 장씩 보면서 얼마나 이놈이 희열을 느끼는구나 희열을 그런 데서. 그래서 이제 그 서랍을 딱 농서랍을 여니까 제가 어딘가 인터뷰한 사진을 있어요? 사진이. 소름 끼쳐. 그래서 그 다음부터 논문 썼어요. 아, 연쇄살인범을 자기를 추적하는 놈들을 추적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다. 보고 있구나. 보고 있네. 대박이다. 약간 그런 거야. 소름 끼치지 않았어요? 야, 그러니까 너무 책에서만 보는 게 실제 보이니까 얼마나 아 그래요? 오히려 아, 근데 그 사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이춘재도 사실 프로파일러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 근데 그 에피소드가 그 좀 있는데요. 이 DNA가 이제 일치하는 나온 거예요. 나왔어요. 일단 퇴직을 했잖아요. 네. 전화를 했어요, 밤에. 네. 아, 이거 밝혀졌는데, 보나마나 이거 100% 부인할 거다. 네가 와서 지원을 좀 해줘라. 네. 퇴직하셨는데. 일단 후배들 투입시키십시오. 예. 현직에 있는 후배들. 예. 믿고 투입시키십시오. 예. 제가 지원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네. 야, 선배, 야, 어때? 아, 이렇게 됐는데요? 야, 밀고 나가. 용기만 좀 대봐. 지원해 주시고. 감독처럼. 정말 안 되면 조언하겠지만, 잘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끝까지 믿으십시오. 그래갖고 한 10번 이상 면담을 해가지고 면담을 해서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였던 이춘재가 결국 자신의 연쇄 살인 범죄를 자백했습니다. 자신이 살해한 피해자가 모두 14명이라고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끔찍이게 그냥. 근데 그 프로파일러가 네. 강호순 사건 때 막 발령 나서 왔던 막내 프로파일러. 아, 진짜? 그래서 나하고 같이 강호순 면담하러 딱 들어갔던 그 막내 프로파일러가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성장을 해서 이춘재의 자백을 딱. 야, 와. 보람 느끼셨겠네. 그러니까. 눈물이 막. 교수님이 그거 갖다. 잘했다. 지금 눈물 나요. 아, 그러니까 왜냐면 그 아픔을 알고 고민을 아니까 또 이게 공감하시는 거죠. 네. 아, 진짜 눈물 난다. 네. 아니 김난퇴직이 아니고 명예퇴직을 한 이유가 혹시? 아, 이만하면 내가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다음에 내가 후배들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근데 나는 좀 이제 나로 살고 싶다. 나로. 내가 맨날 범죄자로 살았잖아요. 범죄자처럼 이해하고 범죄자처럼 생각하고. 그 입장에서 계속 하니까. 범죄자의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나로 살고 싶은 거예요. 어느 날. 그러니까 인간, 남자 권일용으로. 나는 행복했던 사람인데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이 뭔지를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 다만 이제 그 끝없는 죄책감, 제복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 범죄를 미리 막지 못했다는 끝없는 죄책감. 끝없는 죄책감. 끝없는 죄책감에. 그 아내 얘기를 좀 해봐도 될까요? 예. 그분 참. 네. 네, 맞습니다. 어떤 존재인가요? 권일용 씨에게 아내는? 네. 뭐 저희 인생 모든 것이라고 봐야죠. 제가 알고 있는 것좀 다르게 말씀하시긴 하네요. 네. 아니, 나도 살아야지. 이게 왜냐면 애들이 어릴 때죠. 제가 막 이제 CSI 프로파일 막 그때 막 유영철 정당계 뭐 집에도 못 들어가고 맨날 그냥 3일 4일씩 그냥 있다가 옷 갈아입으러 한번 가고 오전에 좀 자고 나오고 뭐 이렇게 한때는 애들이 어렸잖아요. 그 제가 들어가면 집사람이 애를 안고 나가요. 자라고. 자라고. 애 편하게 자라고. 우니까 애들이 자꾸 아빠 왔다고 이제 놀자고. 그렇죠. 놀자고 하고 막 이렇게 하실 텐데. 업고 나가서 놀이터에서
그러기 쉽지 시간 않은데. 있다가 예. 이제 잠 좀 잔 것 같으면 밥 차려주러 들어오고. 그래서 그 안의 힘으로 사실은 버틴 거죠. 아, 그러기 쉽지 않아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프로파일러로 일하면서 얻은 것은 무엇이고 또 잃은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얻은 것은 저의 인생이고요. 잃은 것은 가족과의 시간입니다. 엄청난 거를. 되게 쉽게 얘기하시네요. 가족 간에 서운한 것이 공통된 과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함께한 추억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이 아이들한테 잘해주려고 하는 네. 주말 같은 때 야, 우리 외식하러 가자. 그 시장에 순댓국 다 좋아하거든요. 네. 아, 그 순댓국 쫙 먹고 네. 야 이제 애들 다 크니까 야 운전 네가 해. 소주 한잔. 운전도 잘하시고. 직진하겠습니다. 좌회전하겠습니다. 아유 그럼요. 모두의 즐거움 MBC EVERYONE